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2021년 타로카드 5분의 10장 공부하기 리뉴얼 버전의 마지막 시간 소드입니다. 두둥탁. 소드. 지난번 4원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영상에서도 소드가 제일 길었죠. 그만큼 소드는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1번부터 10번 카드에 대한 의미를 보는 거니까 자세한 소드 원소에 대한 얘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위에 우측 상단에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컴팩트하게 5분의 10장 내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나도 모르게 칼이 마음속에 박히는, 그건 안 좋은 건데, 아무튼 칼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소드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는 시작을 말하고요. 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상처를 동반하기 때문에 능력의 시작, 결단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곳에 상처를 동반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소드의 시작,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소드 2번을 보시면은 소드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소드는 대검은 한 사람이 하나예요. 그래서 두 개가 되는 순간부터 바로 고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A와 B 중에 고민을 하는 고민 카드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고민을 하냐면 A와 B가 동일해요, 가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리게 되는 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즉 내가 포기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전문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 때문에 내가 놓게 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얻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고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전쟁터에서는 검을 하나 딱 들고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은 밀물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 못하면 결국 물에 퐁당 빠져 둘 다 잃게 되겠죠. 자, 검 3번입니다. 제가 이 카드의 워딩은 딱 다른 거 없이 마음의 상처, 마상 카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잘못돼서 내 마음에 꽂힌 거야.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정도가 죽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니에요. 마치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 어디 끝에가 조금 다친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불편한 거야. 계속 그거를 감수하고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카드가요, 나오는 순간 상처를 받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상처가 있었고, 예전부터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쭉 오다가 이 카드가 나오는 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때부터 딱 통증이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드 되게 빨리빨리 잘 넘어가는데? 자, 소드 4번입니다. 소드 4번을 보시면은 검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쵸? 아래에 있는 금색과 위에 있는 색의 은색 검으로 나눠진다는 거는 이 사람도 금색이죠. 주인공이 선택한 검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검들 중에 드디어 선택을 한 겁니다. 이 검을 선택을 했고, 이제 내가 이 검을 통해서 다시 부활해서 나가서 싸워야 돼요.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저 검 3개, 얻을 것과 버릴 것 중에 버릴 게 좀 더 많죠. 그래서 지금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아직은 좀 갈등과 이런 번뇌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자아성찰 카드라고 써요. 내가 원하는 걸 알긴 알았고 얻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아직은 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나쁜 카드는 아닙니다. 이 검을 가지고 부활을 했을 경우에는 열심히 검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검 5번 카드를 보시면은 이거 카드 좀 이렇게 약간 요즘 최근에 논란이 좀 분분했는데, 저 앞에 확대되어 있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거는 거인이에요, 거인. 그래서 주인공이 터무니없는 조건에 사람에게 도전을 했다가 패배를 한 거예요. 이 카드는 패배자 카드로 볼 수 있고요. 저 거인이 웃고 있는 이유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쟤가 나한테 왜 덤볐지?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 카드의 워딩은 넘을 수 없는 벽, 내가 도전하면 안 되는 상대, 큰 반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애운 같은 데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 뭐 집안의 반대라든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조건, 이런 게 있겠죠. 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뭐 여자친구가 이미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분과 사귀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이게 나온다면 양쪽 집안 중에 어떤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넘기 어려운 벽,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패배를 하고 나니 이제 이 사람은 검이 너무 무서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검 원소에 대한 설명 카드 보시면 알지만 검이 반대로 꽂혀 있다는 거는 뭔가 일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막 정신없이 이런 뭔가
전쟁 이런 거에 다 지친 거죠. 지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태워주는 배를 타고 저기 보시면 이렇게 폭풍이 있죠. 물결이 있어. 이런 물결에서 피해서 저 잔잔한 호수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 도피 카드예요. 근데 나 스스로도 도망갈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해도 안 돼요. 여기 아이가 있죠.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까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문제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도피를 말하는 카드입니다. 좀 많이 안 좋은 카드죠. 그리고 여기서 도피를 갈 때 검을 왜 포기를 못 하냐면요. 검이라는 게 되게 좋은 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되게 귀한 무기, 총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 책임도 못 지면서 질질질 끌고 가는 저 불쌍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검의 위험성을 나타내주는, 한 번 더 설명해주는 카드인데, 광대가 본인의 능력 이상의 검을 얻었어요. 검이라는 거 원래 기사 대 기사가 싸워서 상대방을 이기고 죽이고 얻는 거거든. 근데 이 광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검을 얻었을까요? 훔친 겁니다. 쉽게 얻은 것들이, 근데 얘네가 보면은 훔쳐가다 보니 안전하게 들고 가지 않고 칼날을 안고 가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내 능력에 맞지 않는 걸 과하게 얻다가 그게 오히려 잘못돼서 나중에 크게 다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검 7번 카드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내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우연찮게 얻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검이라는 원소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날 잡고 가는 거 저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대검은 한 사람이 하나야. 전에 한번 지나가듯이 이렇게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어떤 강습 영상을 봤는데, 타로 카드를, 이 소드를 칼이라고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입버릇상 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검입니다. 검. 도와 칼에는 도와 검으로 나눠지죠. 이건 분명히 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얘가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7개 들고 오다가 2개 흘렸거든. 저것마저 아깝다고 뒤돌아보고 막 이렇게 얻어가려고 그래. 아주 욕심꾸러기고요. 지금 보시면 이 광대가 자기의 생활 터전인 서커스 단, 저기서 탈출을 하고 있죠. 도망을 가는 거야. 일시적인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기본적인 그런 생활까지도 포기하는, 근데 그게 잘 되지도 않는,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 자, 요 카드는 어찌 보면은 6번, 소드 6번에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해결도 못할 검을 안고 도망을 왔어. 하지만 검들이 내가 짊어지고 해결도 못할 걸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사면초가에 빠진 거죠. 손발은 묶인 채로 검 사이를 거닐게 된 겁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내 능력들이 오히려 나한테 내 검들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꽂혀서 나에게 덫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면 크게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리해서 움직이게 되면 다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꿈이었어요. 다 꿈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검을 딱 벽에다 딱 이렇게 진열해놨죠. 본인이 싸워서 얻은 능력들을 진열해놨다는 거는 본인의 능력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을 다 꿈으로 꾼 거야. 사람을 찔러 죽이고 얻어내고 막 그랬던 모든 것들을. 그러고 나니 이 사람은 본인이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은 생각, 두려운 생각, 트라우마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불에 있는 장미꽃이나 여기 보면 되게 고급 침대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슬프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진짜로 자기의 검들이 본인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척추를 따라서 검 10개가 다 꽂혀 있다는 거는 빗나간 거 없이 정말 크리티컬하게 이 사람의 결정타를 맞았다는 거고, 이 사람은 그래서 모든 걸,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잘못돼서 실패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떠오르는 태양이 있어요. 즉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덜 빠져 있으면 척추를 따라 꽂혀 있기 때문에 다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모든 걸 다 반성하고 다 포기하고 뉘우친다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기회 하나는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동안 해온 것 중에 내가 욕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하나라도 어떻게 챙겨볼까 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요 카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와 소드 8번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 소드 8번은 아직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요. 위기 속에 있지만 내가 무리하지 않으면 아직 이렇게 목숨을 간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소드 10번은 이미 칼이 나에게 꽂혀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카드죠. 그래서 두 개 중에 뭐가 더 안 좋나요? 라고 한다면 뭐 이쪽이 더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얘도 뭐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10장 공부하기 2021년 리뉴얼 버전 컵부터 소드까지 4가지의 원소의 영상이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같이 보면 좋을 영상들 링크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확인해 주시고, 소드라는 원소 자체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링크 통해서 혹은 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굿. 그럼 저는 앞으로 이렇게 마이너 말고 이제 코트, 메이저 등등 더 재미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를 배우실 때 더 재밌고 즐거운 타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습 영상 계속해서 준비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분의 10장 공부하기 리뉴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